안녕하세요. 교재 64쪽 표셔 요약집. 자, 부동산 등기 절차를 한번 보십시다. 부동산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잖아. 그래서 신청 절차가 있어. 신청 절차.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등기관부터는 그 후에 이제 접수해서 이제 실행 절차 이렇게 나눠지고, 등기관이 실행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의 신청을 해.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 한번 읽어본다. 신청 절차, 실행 절차, 이의 신청,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우리는 등기 신청은 신청주의가 적용되어서 신청을 해야 돼. 당사자가 신청. 그러면 등기관도 신청하는, 관공서도 신청하는 경우 있지. 그럼 관공서가 신청할 때는 신청이라는 말 대신에 촉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것도 신청과 같은 것이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있었지? 이거 다 외워왔나 모르겠네.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직권, 촉탁.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를 공부 안 하면 하나만 알아요. 이거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직권 등기다, 촉탁 등기다, 명령 등기는 아직 안 배웠거든. 근데 이제 오늘 명령 등기가 끝이 나.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를 할 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적격이 있어야 돼. 그 신청 적격이 뭐냐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신청 적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태아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지. 신청 적격이 없지. 이렇게. 자, 읽어본다. 신청 적격. 그럼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될 수 있나요? 있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그 다음에 신청 능력. 자, 읽어본다. 신청 적격, 신청 능력. 틀리지 전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신청 적격은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신청 적격이라고 하고, 신청 능력은 신청할 때에 헷갈다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신청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의사 능력만 있어도 된다고. 그렇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신청 능력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인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신청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능력. 등기 능력이 무슨 뜻이냐면 등기부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부가 존재하는 물건. 자, 읽어본다. 등기부가 존재하는 물건. 그게 64페이지에 여러분들 요약집에 등기의 대상 나오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 2번 등기할 물건 나오나? 거기다가 오른쪽에 가로에 이걸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야. 등기 능력이다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뭐냐면 등기부를 갖출 수 있는 물건. 자, 이거 따라서 본다. 등기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물건. 그것을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울 것이고, 등기 신청 당사자에서 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 시에는 권리자와 의무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권리자 의무자는 내가 자세하게 해줬어. 근데 자세하게 해줬는데 모르겠지? 해줬는데 모르잖아. 이유는 강의가 시원찮나 봐. 자세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해줬는데 잘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을 안 써서 그래. 그래서 신경 써줘야 되고,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에서 여기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생각나? 그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만 제공해야 된다고. 인감 증명도 제공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신청 정보에서 다 언급을 해줬던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서류에다 기재해야 할 내용을 다 같이 신청 정보.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다 기재했자면 매매를 기재했다면 매매를 증명할 정보를 제공해야지. 그걸 첨부 정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다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거래 가액도 기재해야 안 해? 해야지. 그러면 거래 가액을 기재할 때 그것이 명확하다는 거민계약서도 다 제출하잖아. 이런 것들을 첨부 정보라 다 배웠던 것이야. 이게 안 배운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도 있고 전자 신청도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방문 신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신청을 공부했던 것이야. 자, 실행 절차. 이제 실행 절차는 우리가 신청 오면 접수해서 심사를 해. 그리고 심사해서 등기에 잘못된 내용들이 사소한 것이라면 빨리 내일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수정하라. 보정 명령을 내려.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에이 등기 그만둬라. 취하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취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각하. 제일 어려운 거야. 각하. 그래서 오늘 각하 사유를 배울 거라고. 각하 사유. 그 다음에 실행 완료. 그러면 등기관이 이제 모든 등기가 끝이 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주될 게 등기 신청인에게 나중에 써먹으라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해 준다든가, 등기 신청인과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 완료 통지해 줘. 이것이 다 해줬던 거야. 지난주까지 이렇게.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는 사람과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지 않고 완료 통지해 주는 사람과 다 구별하라.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주었는데 아마 모를 거라고. 그럼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통지해 주냐면, 자, 여러분들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을 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줘. 근데 신청인과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서 통지해 주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 이런 것들을 쭉 배웠던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가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 지금 100페이지를 한번 봐볼까? 교재 100페이지를 한번 보셔. 100페이지 봤더니 양가로 5번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나오나? 요게 우리 시험은 등기필 정보 작성하고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안 나와. 그냥 통지 요거 작성,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 받을 사람,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만 받을 사람, 구별해서 나오니까 요것만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의신청은 뭐냐면 신청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 각하할 때 각하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해. 또 하나는 신청 사유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의신청 사유는 2개 있어. 다시 기록했을 때 등기부에 기록한 사정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 이의신청하는 경우 등기부 하나 수정해달라.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있지?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 각하 사유 오늘 배울 거고, 요 실행 완료 요거 지난주에 다 배웠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배울 건 각하와 이의신청 그리고 취하 있잖아. 요거 배울 거야. 이게 다시 한번 각하 사유가 뭐냐, 이제 그걸 배울 거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등기 절차다. 그럼 이게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등기 강론에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읽어본다.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있잖아. 각각 판매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이런 거 해줄 거라고. 이게. 다음 주를 기대하셔. 자, 그러면 등기 절차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언급했는데 오늘은 뭘 배우려고 하면 여기 등기 각하 있잖아. 지금 요거 해주려고 그래. 그럼 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등기관이 등기 실행하는 거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 그럼 각하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 거부하는 사유는. 그래서 여기서 이거부터 공부하는 거야. 이게 등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각하해야지.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배울 것이고, 그리고 등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등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을 해줬을 때는 각하사유다. 그래서 각하사유에는
여러분들 각하 사유는 총 몇 개가 있었어? 등기 각하 사유가. 각하 사유가 총 몇 개 있어? 11호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112페이지를 펴. 여기 전자신청은 다 해줬어 한번. 전자신청은 한번 강의 끝나고 문제까지 해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봐. 각하 사유에는 29조 각하 사유에 한번 읽어본다. 1호, 11호 이렇게 등기법에 각하 사유가 29조 제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해.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여기 다시 1호부터 몇 호까지? 몇 조에서? 등기법 29조에서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 사유를 쭉 나열해 놓고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여기 제2호 있잖아. 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이것에서 시험 나와.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그러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가 몇 개가 있냐면 수없이 많지. 그래서 일단 서초동에 있는 여기 서구에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건물을 저기 왕길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냥 동구에 가서 등기부에 기재해달라고 그러면 빨리 가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래? 관할 위반이라고 그래. 이런 건 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이것은 관할 위반에 의해서 등기 신청하잖아. 그럼 빨리 가라고 그러지. 빨리 가라고 그래. 안 된다고 여기서는. 이게 각하 사유 아니야. 관할 위반. 그 다음에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아까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줄 수 없는데 내 물건 하나 등기부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게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야. 근데 여기서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다. 여러분들 책에 그 가로 2번에 자 112페이지에 가로 등기 신청의 각하 그 다음에 의 각하는 네모쳐 거부 1번에 각하가 뭐라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게 아니고 네모치라고 뭐라고? 딱 읽어보지 말고 그냥 각하가 뭐냐? 거부다. 등기관이 못해주겠다. 거부. 그 다음에 거기에 각하 사유에 1번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나오나? 그럼 여러분들 그 사건이 뭐겠어? 사건이 물어보자. 물어보지 말고 가기나 해? 사건이 뭐요? 사건 등기 내용 좀 비슷했어. 메모해요. 신청이야. 이거 신청을 사건이라 이렇게 한 거야. 신청한 것이 사건이요. 신청이 관할 위반했다 그런 얘기야 이거. 신청 내용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쭉 있는데 여기 봐.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사건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위배해서 등기가 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니까 직권말소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직권말소가 되므로 여기 두 개는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따가 배울 조금 전에 배울 이것의 대상이 된다 이게. 1호, 2호에 위반했다면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고 3호부터 11호 위반되었잖아. 그 이의신청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잘 끝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 다시 한번 이의신청. 몇 호 위반이었어? 1호, 2호 위반인 경우 여기 각하 있잖아. 각하 사유가 된 경우만 이의신청이 된다. 이렇게 해서 1호, 2호 자, 같이 연결이 해서 여기 봐. 이의신청 가능이잖아. 근데 3호부터 11호까지 위반해서 등기가 되었지? 그럼 여기서부터 11호까지 위반해서 등기가 되었다면 여기서부터 이런 민법 시험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거 배우는 거야. 실체관계. 그러므로 여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니까 여기는 직권말소 하면 돼 안 돼? 유효인데 어떻게 직권말소 하냐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효니까 여기는 이의신청도 돼 안 돼? 안 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달라져 흐르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거나 방식에 위배되었다거나 신청 정보와 표시가 불일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일치, 그 다음에 원인 정보가 불일치한다거나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세금 안 냈다거나 이 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그때는 거부한다 그 말이야. 거부해.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는 이것만 공부하면 돼.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그러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112페이지에 113페이지를 펴봐. 113페이지에 위에서 부동산 등기법상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기 나오나? 여기다가 별표 해놓고 수없이 많이 봐야 돼. 여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기. 그러면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알려거든 그 전에 64쪽을 봐. 64쪽. 64쪽에 잘 들어. 일단 여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몇 개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은 독립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냥 몇 개가 해서 총 여기에 뭐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점유권, 유치권, 통행지역권, 이런 분묘기지권은 등기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분묘기지권은 산에 가면 모자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거 안 만들어진다고. 통행지역권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있어. 통행지역권이니까. 지역권이 혹시 지역권 있잖아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지. 주의토지 통행권 소유권의 기능이니까. 자,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읽어본다. 토지, 건물. 이제 이것만 공부하면 돼. 따로. 토지와 건물은 그럼 국유 토지는 등기부가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국유 토지는 국유지 만들어줘? 있잖아. 국자라고 써 있지. 안 만들어지면 아무나 막 가져가게. 이제 그거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책에 자 166페이지를 한번 봐. 66페이지. 66페이지 봤더니 등기 대상이냐 등기 대상이 아니냐 요약집 얼른 펴. 요약집 얼른 펴라고. 거기다가 네모 쳐. 그것만 한 문제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자 등기 능력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등기할 수 있는 거 하천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하천. 도로는 있어. 제방 있다고 이렇게. 근데 비교해서 여기 바다 밑에 땅 있잖아. 그걸 공유 수면 하에 토지라고 그래. 그건 등기할 수 없지. 땅이 아니잖아. 바다 밑에 땅은. 전 국토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전 국토는 국토부가 등록하잖아. 이런 것들이.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수면 하에 토지는 여기는 토지가 아니야. 여기 방조제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방조제의 부대 시설물인 배수 관문 있지? 이런 거 안 돼. 비교 잘 해놓고 구분해봐. 여러분들 여기에 쭉 우리 가다 보면 저기에 SK 주유소 SK 큰 공장 있지? 거기 보면 이렇게 유류 저장 탱크 보여 안 보여? 그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다니까 이런 거. 요거 유류 저장 탱크 큰 거 있지? 그거 담보로 잡혀서 공장들 돈이 없으면 융통해서 쓰라고 그걸 담보로 잡혀서 저당권 설정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들어보셨어? 그 서산 이렇게 쭉 목축장 가보면 곡물 같은 걸 저장해주는 큰 저장 탱크가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이렇게 해서 천정이 있어서 이런 거 사이로 많이 있다고. 이런 거 사이로라고 해서 이것도 원형 하여튼 곡물 저장 탱크야. 큰 저장 탱크.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요걸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 쓰라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 비석이 있는 누각을 비각이라고 그래.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되는 건 조립식 패널 건축물. 조립식 패널이 뭐냐면 판넬이야. 판넬로 건축물을 만들었대. 그건 등기가 돼, 안 돼? 여기는 어째서 안 되냐면 쉽게 등기 해놨더니 다음날 여러분들 도둑놈 다 철거해서 가버린 거야. 가서 흔적도 없어. 흔적도. 그런데 비교해봐. 경량 철골조 지붕 건축물은 된다는 거예요. 경량 패널 지붕이 있으면 된다고 말해. 지붕이. 여기는 그냥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다가 못이 있으면 모자를 크게 스트레이트 지붕 같은 거 있잖아. 있으면 건축물로서 등기가 가능해. 이렇게. 여기 봐. 비닐하우스는 모델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은 내가 얘기했지 쉽게 철거해버렸으니까 안 돼. 근데 여기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 있잖아. 이런 건 어째서 인정해주냐면 농민들이지. 농민들 그거 담보로 잡혀서 돈 좀 꾸어 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뭐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조족조가 무슨 뜻이야? 조족조. 응? 벽돌 쌓아서 만든 거 이거. 벽돌로 쌓아서 만든 건물을 조족조라고 그래. 조족조는 건물이다. 그냥 건축 양식이야. 이렇게 쭉 쌓아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 철골로 만들어진 건물은 최근에 만들어졌지. 60년대는 철골이 어디 있어? 다 일일이 벽돌 싸서 벽돌 찍어서 쭉쭉 쌓아 올라갔지. 나무로 이렇게 해서. 그 조족조. 어디 컨테이너는 동산이야. 동산. 컨테이너는 뭐라고? 동산. 근데 컨테이너 구조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벽돌도 쌓고 여기다가 스레이트 알지? 스레이트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등기가 가능해. 이렇게. 여기 축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축사 있잖아. 이거 과거에 여러분들 그 광우병 사건 생각나? 그때 소 기르는 축사가 쫄딱 망했었어. 그래서 그 축사를 담보로 해서 융자 좀 받아 써라 해서 만든 게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규약 공용 부분은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 규약에 의해서 전유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여기는 표제부 있어 없어요? 있고. 갑구는 을구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규약상의 공용 부분 규약이 폐지되어서 규약상의 공용부를 취득한 사람은 보존 등기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보존 등기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서 사진 찍어서 공부해 놔.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봐. 문제 오늘 나와드린 거. 등기 제목을 여러분들 보면 등기 능력이라고 쓰여 있지? 등기 능력이 등기부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자, 조립식 여기 봐. 조립식 판넬 구조 건축물은 등기 해놨더니 다음날 없어져 버렸어. 판넬 다 띄어서 가버리니까. 근데 조립식 판넬 구조 건축물이라도 위에 스레트 지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여기 조족조는 돼, 안 돼? 조족조가 벽돌로 싸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구조 봐. 컨테이너는 안 되지. 근데 컨테이너 구조에다가 지붕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주택이라고 쓰여 있잖아. 여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지. 호텔로 수선되어서 해안가 보면 여러분들 밖에 가면 해안가 보면 배 이렇게 있잖아. 거기다가 선박 갖다 놓고 거기서 카페 운영하는데 파주 가면 한 2개 있어. 그거 샀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거 등기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봐. 앵커 알지? 앵커? 어떤 무슨 철로로 이렇게 옆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앙카. 우리가 앙카라고 그러잖아. 우리 앙카.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안 된다. 주유소 캐노피 돼, 안 돼요? 안 되고. 옥외 풀장은 이건 지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셔. 그러니까 요즘에 17일 때 나왔고 21일 때 나왔는데 시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그러니까 한번 안 나오더라도 과거에 한번 나왔다는 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번
특례법에 의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라. 방조제. 방조제는 되었어 안 되었어? 도제천 되었잖아. 도로, 하천, 방조제 됐지? 근데 배수 간무는 돼 안 돼? 컨테이너, 옥외 풀장, 주유소 닷집은 돼 안 돼? 처음 들었지? 닷집을 캐노피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닷집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 시험에 21회 때 캐노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개방형 축사는 돼 안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해서 한 번 정도만 기억하고 말아버려.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야,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 말이야. 너 그거 이런 것들 맞췄냐 틀렸냐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으니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능력, 여러분들은 등기 능력 하면 있냐 없냐 따져서 공부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시험 이런 데서 나 일부와 전부. 일부와 전부. 우리 민법 배울 때 이 하나의 토지에 토지 요 일부에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 물권은 자 이거 봐.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거 외우줘야 돼.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렇게.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일부에 잡아. 일부에는 소조 없으니 일부에는 용의권은 있겠어 없겠어? 있지 다.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 민법에 제2장에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다 같이 지지전 유질죠. 근데 질권은 동사니까 제외시켜봐. 일부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배워. 일부의 성립 여부 일부의 성립 소유권 돼 안 돼? 저당권은 안 된다고야.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자 토지 일부나 부동산 일부라고 쓰고 권리 일부라고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 권리 일부가 뭐냐면 지분이야 지분. 그 지분을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렇게 오니까 어렵게 느끼는 것이야. 그래서 권리 일부가 뭐냐면 여기 봐. 이 하나의 X 토지의 소유권 한 개지. 근데 한 개의 내용을 둘러싸고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잖아. 그런 걸 공동 소유라고 그래. 공동 소유는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해,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해.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공동 소유라고 그래. 자, 여기 본다. 권리. 그러면 소유권에 여러분들 공유해서 공유 지분 들었지?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잖아. 맞아? 자, 여러분들 지분 처분. 그러면 권리 일부를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 권리 일부를 처분할 수 있냐고. 있지. 자, 정리 다시 한다. 이 토지는 소유권은 몇 개요? 한 개. 이 소유권에 공유, 합유, 또 무엇이 있냐면 총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공동 소유는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에 의해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 소유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은 전부에 있어야 돼? 일부에만 있어도 괜찮아? 전부에. 근데 이 지분은 권리에 대한 그 대상이 권리거든. 지분은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물건에 대한 권리요. 권리에 대한 권리야. 권리에 대한 권리야. 이게 소유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을 양쪽으로 분할해서 갖고 있는 걸 지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분은 그 대상이 권리다. 다시 한번. 그럼 소유권은 일부를 소유권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봐. 세 사람이. 그럼 소유권의 일부를 팔아먹어도 괜찮나? 소유권의 일부. 자, 읽어보나. 소유권의 일부. 소유물 일부. 그것만 구별해봐. 다시 한번. 소유물 일부. 소유권 일부. 구별됐지? 소유물 일부는 요걸 가르쳐, 요거. 근데 이 소유권은 전부에 미치니까
공유 지분 A의 공유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A의 공유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지분은 요만큼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서 3분의 1이라니까. 전부에서. 이해 갔나? 다시 한다. 권리 일부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어. 이제 기억해. 권리 일부 양도가 지분이라니까.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듣네 참말로. 다시 해. 권리 일부 지분이야. 양도할 수 있어. 근데 물건 일부는 팔아먹을 수 없지. 물건 일부를 누가 사냐. 하나 만들어서 분필해서 하나 물건으로 만들어야지. 그것만 기억해봐. 다시 한번. 물건 일부는 못 팔아먹는다. 권리 일부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 몰라도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생각하면 그게 권리 일부요. 자, 그럼 용익권은 여기서 정리해. 토지 일부에 토지나 건물 일부에 소조 없다 그랬으니 점유권이라고 있을 수 있잖아. 다 나머지는 있겠어 없겠어? 어디? 유치권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어. 일부에 대해서. 됐나?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권리에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이 권리냐 물건이냐 따져서 전세권은 권리에 있는 거요, 물건에 있는 거요. 물건에 있으니까 일부에 성립할 수 있어. 이렇게. 됐나? 자, 다시 외워본다.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럼 저당권은 전부에 대해서 성립해야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 근데 소유권 일부, 지분의 저당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5분의 4만큼 저당권 담보로 설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것만 개념만 잡아봐. 다시 해. 지분, 여러분들이 권리 일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공유 지분을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권리 일부. 왜냐하면 합유 지분은 우리 합유자의 지분은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합유는 동업자들이 동업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지 않았어. 이 합유는 아무나 갖는 것이야. 동업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야. 동업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거 합유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합유자들은 동업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놨으니까 동업 목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합유 관계는 유지돼야 돼. 그러면 지분도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먹으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처분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걸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정리해봐. 자, 한번 읽어본다. 소유물 일부, 소유권 일부. 그럼 소유권 일부는 팔아먹을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소유권 일부를 못 팔아먹게 할 수도 있어 없어? 그게 처분 제한 등기요.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라고. 경매, 압류. 그러므로 소유권 일부에 소유권 일부를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아먹게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어 없어? 그래서 못 팔아먹게 하는 거에 처분 아니야.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압류. 이해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뒤에 각하사유 절대 이해 못해. 다시 해. 권리 일부에 일부만 팔아먹을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어. 그럼 권리 일부를 못 팔아먹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처분. 처분 못하게 임시적으로 막는 게 가처분이야. 그러면 자,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못 팔아먹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한번 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 일부다 물건 일부다 구별을 했나? 나 봐. 용익물권은 권리 일부에 성립해, 물건 일부에 성립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소유자가 갖는 물건의 용익물권은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용하려고 해도 물건 쓰는 거예요? 권리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니까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이 성립하고 권리 일부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권리 일부는 그냥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어. 지분은.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물은 한 개예요. 근데 이 갑의 소유권은 한 개인데 소유권을 양으로 나누어서 지분을 갖고 있어. 3분의 1, 3분의 1. A, B, C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그럼 소유권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공유는 아니, 기본이 다 같이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권리만 있어. 하나의 권리만. 근데 공유는 하나의 권리를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 경우를 하나의 공유라고 한다니까. 공유는 물건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권리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 권리를 나누어, 물건을 나누어 가지면 어딘지 어떡하냐고. 이 3분의 1 갖고 있다면 네가 갖고 있는 몫이 어디야? 이만큼이야? 아니라고. 전부에서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 다시 한번, 공유는 물건을 지분으로 나누어 하나의 권리를 지분으로 갖고 있어. 오, 이해해봐. 이렇게. 그럼 정리. 저당권은 사용하는 거요, 팔아먹는 거요? 팔아먹지. 권리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네. 권리 일부가 지분이라 생각해. 그리고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것은 합유 지분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합유 지분은 못 팔아먹으니까 거기다가 무슨 가처분 넣냐고. 다시 해다. 여기 우리가 소유권 일부 해봐. 다시. 소유권 전부, 소유권 일부, 이건 공유를 가리킨다니까. 공유. 근데 시험에 공유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소유권 일부에, 자, 정리봐. 소유권 일부만 팔아먹어도 돼, 안 돼? 그게 얼른 지분이다 바꿔놔봐. 자, 여러분들,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공유에서는. 다시 한번,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합의는 지분을 팔아먹지 못하니까 합의 지분에다가 가처분 등기 신청하면 안 된다. 각하사유 한다는 거지. 그거 배우려고 그래. 됐나? 자, 소유물 일부를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일부를 못 팔아먹는다니까. 어떻게 요만큼만 팔아먹냐고. 소유물 일부를 못 팔아먹으니까 그걸 못 팔아먹으니까 가처분 너무 이상하잖아. 이해해봐. 소유물 일부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분할해서 분할해서 등기해야 돼. 분필 등기. 그래야 팔아먹어. 그러니까 일부를 못 팔아먹는다고. 근데 일부에는 용익물권은 성립이 돼야 안 돼. 용익물권은. 일부는 성립이 돼. 소유물 일부에, 어쨌든 거꾸로 돼 있네. 용익권은 소유물 일부에 성립되는 거야. 잘못돼 있어. X를 내가 마음대로 했다고. 지워. 여기 지웠어. 소유물 일부에는 소유권 일부야, 소유물 일부야. 소유권 일부에는 용익물권 안 되지만 소유물 일부에는 성립할 수 있어. 일부에 용익물권 성립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소유물 전부에 있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지분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성립하면 그건 하나의 물건이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 지분에 용익물권 성립하지 않는다. 응? 갑이 토지 하나 있는데 갑이 사망하면 A와 B가 상속이 돼. 그러면 상속인은 하나의 토지를 지분으로 갖고 있고 소유권은 몇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소유권 한 개를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분은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이야,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야? 권리. 소유권 한 개 있고 그걸 권리에 의해서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이고. 그러면 자, 정리해보자. 소유물 일부에는 용익물권 성립이 돼, 안 돼? 돼. 그럼 일부만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가처분 하면 안 되지. 못 팔아먹는데 무슨 처분 제한 하겠어? 맞아? 일부는 못 팔아먹으니까 저당권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봐. 다시 한다. 토지 일부를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저당권 돼, 안 돼?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 처분 제한 등기도. 처분을 못하게 막는 다 같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못 팔아먹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권리 일부는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못 팔아먹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네.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여기 갑과 을이 여기다 건물을 하나 지었어. 이 토지에다가 2분의 1씩 투자해서 건물 하나 지었다고. 그러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그럼 보존 등기는 갑의 2분의 1만 등기할 수 없잖아. 됐나? 자, 두 번째는 갑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와 사망했는데 A와 B가 상속인이야, 상속인. 그런데 이게 건물에 보존 등기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상속 등기가 이제 이전 등기거든. 그럼 이전 등기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이렇게 이전해 오면 돼, 안 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하면 이상하지?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꼭 외워야 돼.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일부도 안 되고 보존 등기는 상속 등기는 자 여러분들 보상은 일이 되게 한다. 전체가 하나로 돼서 등기가 돼야지 일부에만 지분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 정리해봐. 정리 어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 공유. 그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이 땅에 대해 토지 일부만 처분해 못해요. 못하니까 처분을 못하는데 무슨 처분 제한 등기가 되겠어. 처분을 못하는데 일부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돼? 안 돼? 안 되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hol수. 자, 여보요.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러면 갑의 지분 2분의 1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 저당권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어. 일부에 이전해 간단 말이야. 일부 권리 일부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나? 그 다음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항상 부분만 등기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 등기해야 돼. 그래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됐나? 그래도 졸고 있으면서도 대답은 잘하는 게 내가 강의는 잘하나 보네. 어디 보자. 이게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가 처음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틀려버려. 자, 읽어보자.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 등기, 전체에 대해서 1인이 전체에 대하여 보존 등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공유자 한 사람은 보존 등기는 자기 집만 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보존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상속 등기도. 그래서 맞아. 자, 한 필지의 토지에 특정된, 잘 봐야 돼.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하지 않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지. 자, 여기 본다. 일부에는 용익물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틀렸네. 용익물권이 요만큼만 있을 수 있어 없어? 분할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도면 첨부 오면 되잖아. 도면. 자, 잘 봐야 돼. 일부인데 그 앞에가 물건이냐 아니면 권리냐 잘 봐야 돼. 이거 여기는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물건 일부에 분할하지 않고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 전세권 등 용익물권 설정할 수는 있어. 물건 일부에는 일부만 쓸 수 있다니까. 일부만 쓸 수 있어 없어? 요만큼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 일부도 가능해. 어디? 소유권 일부에 일부 이전 등기 실행할 수 있어. 저게 뭐냐? 소유권 일부가 아니 공유 지분이라고 생각해. 에이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등기해야 내가 터지 말고. 여러분들 대지권은
한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평수별로 501호가 있는데,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한 동의 건물에다가 전유 부분에다가 또 다 잊어먹었네.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니까. 이 건물 이 501호에는 등기부가 표제부 만들어져야지. 갖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소유권 을구 있고 표제부 있어야 되잖아. 표제부를 만들 때는 501호 소유자가 분양을 받아서 갑구를 만들 때, 보존 등기할 때 자기 것만 표제부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 동시에 신청해야 돼? 동시에 신청을 하고 오지 않았어. 이거 이 집합 건물에 등기할 때는 표제부는 501호든 301호든 다 같으니까 하나만 표제부 따로 등기해 놓으면 그때마다 신청할 때는 다 달라질 수 있으면 안 되잖아. 여보다 표제부는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할 때 다른 이 501호에 있는 다른 표제부까지 다 대위 신청해야 돼. 대위. 됐나? 그럼 여기다가 대지권 등기를 한다니까. 전유 부분에다가 대지권이 소유권이고 비율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땅이 있잖아요. 여기 이 땅이 소재 지번 여기다 쓰는 거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이 건물 표제부에 기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닷새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 다 외워보나. 대지권 등기 전유 부분 표제부 여기다 대지권 등기를 해. 그럼 이제 어디 묻는다. 대지권은 물건이요, 권리요? 대지권은 권리. 근데 대지권이 소유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지. 대지권이. 그럼 임차권이라면 여기다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호, 2호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3개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 3호가 임차권이다. 그리고 임차권 혼자 갖는 거예요? 비율로 갖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은 비율로 갖는다니까. 다시 한번 비율.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은 비율로 갖는 거라고. 비율. 지분이라고. 지분. 됐지? 그러면 대지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용익물권은 권리 일부에 안 돼. 용익물권은 권리 일부 안 된다고. 대지권은 물건이다, 권리다. 권리니까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 안 된다고. 그냥 간단한데. 이해하셨나? 대지권은 물건이요, 권리요? 권리에 용익물권 성립이 돼야 안 돼. 권리에 안 되잖아. 여기 소유물 일부에는 돼, 안 돼? 소유물 일부에는 될 수 있지. 구분하셨나?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다 대지권은 어디지? 지분의 개념이라고 썼잖아. 대지권은 임차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그리고 거기에 지분을 기재하는 거야. 어려워? 오늘 하나는 여기 요것만 하자. 대지권은 어디다 등기한다? 어디 표제부? 저지무분 표제부. 그럼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를 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기재해. 지금 여기에 이게 토지 아니냐 이게? 그리고 여기에 501호에 대지권 등기를 하지? 대지권의 대상인 토지를 여기다 기재한다 이게야. 한번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등기. 그럼 땅에는 아무것도 기재 안 해. 뭐라도 기재해야 돼. 뭐라도 뜻. 이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다라는 뜻을 기재하는 거예요. 다시 대지권의 뜻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다 기재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 동의 건물을 해놓고 지분만 보자. 여기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다시 한번 보존 등기, 상속은
지분만 해야 돼. 지분.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일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다 여러분 누가 신청하든 일이 되게 보상한다. 어디 봐. 공동 상속인증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하면 돼, 안 돼?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했잖아. 상속은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증 한 사람이 내 지분만 등기로 와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가그라 이놈아 가. 그럼 다른 사람이 협력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옆에 있는 형님이 전부에 대해서 상속 등기 협력하지 않아? 예. 그럼 네가 혼자 해. 네가. 혼자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상속 등기 해도 된다 이거야. 자, 한번 해보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상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1인이 전원 명의로 아까 이제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근데 한 사람이 지분 갖고 있고 한 사람이 2분의 1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보존 등기 협력 안 해. 그럼 혼자 가서 다 할 수 있어? 있어. 다시 한번 1인이 전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럼 전원이 전원 명의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 이제 문제가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하고 포괄 유증인데 갑이 죽으면서 유언장에다가 1, 2, 1, 자, 1호, 2호, 3호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20%씩을 A에게 준다 이렇게 유언을 했잖아. 이런 걸 포괄 유증이라고 그래. 자, 갑이 잘 들어. 갑이 죽으면서 1호 건물은 을려에게 준다. 1호 건물은 을려에게 준다. 포괄 유증이요, 특정 유증이요. 유증이라도 비율로 주는 걸 포괄 유증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비율대로. 통째로 주면 특정 유증. 통째로 주면 특정 유증. 비율로 주면 그럼 포괄 유증은 지분대로 주는 거야. 지분. 됐나? 포괄 유증은 지분의 비율대로 준 거라고. 따라서 이 한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지분을 공유자 한 사람이 갑과 을이 자 우리 공유해서 배웠잖아. 공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토지에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공유자 A,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됐는데 3번 소유권 이전 C 이렇게 통째로 등기된 거야. 통째로. 근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유자 A가 B의 지분까지 팔아먹어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이 공유자 B는 다시 한다.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 C가 무단으로 등기했어. 무단으로. 그러면 이 B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래야 돼. A의 지분도 이전해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분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므로 자기 지분만 우기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이거 하나만 하고 쉬자고. 공유자들은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인 것이므로 남의 지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됐나?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래. 가등기 권리자가. 자, 여기가 갑에다가 가등기 했고 가등기 권리자가 A, B, C 이렇게 했어. C. 그러면 이제 지분이 있겠지. 공유 지분이 있지.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할 때 C는 자기 지분만 2분의 1 이전해 와야 돼. A, B도 이전해 와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간다. 지분은.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다든가 포괄 유증의 등기를 할 때는 남의 지분을 주장해서는 안 돼.
이해해봐.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본등기 할 때는 남의 지분도 해야 돼? 자기 지분만 해야 돼? 자기 지분만 한다니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자기 지분만 하는 거지.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를 할 때도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데 자기 지분만 해야 되지만 할 수가 없어. 전체를 해야지.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건데 자기 지분만 해와야 돼? 전체 다 해와야 돼?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자, 포괄유증은 지분자,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야.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 본등기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지분도 해야 돼?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됐네. 이제 됐어. 어디 여기 정리하고 시작. 누가 신청하든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일이 되게 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어디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어. 공유자 한 사람은. 다른 지분은 안 돼.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어. 그건 보존행위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집만 우겨야지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포괄 수증자 중 받은 사람이야. 20%를 너에게 주겠다. 준 사람은 유증자. 포괄 수증 일부가 전원 명의로 딱 보니까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하면 돼, 안 돼? 보존등기는 할 수 있어. 보존등기. 근데 이전등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전등기. 그러니까 일부가 다른 사람 명의니까 이전등기 신청하면 안 돼. 자기 집만 이전해야지. 마지막. 가등기 권리자는 일부가 전원 명의로 딱 봤더니 본등기 신청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본등기는 논리적으로 보존등기는 없어. 보존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안 되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고 가등기 하는 것이므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문제가 나올 텐데 졸다가 했으니까 한 5분간 휴식. 얼른 다녀와. 커피 한잔 주고 오죠.